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 오랜 세월 함께 산다는 것 또한 축복인 것 같습니다. 제 삶은 한번 실패하게 되었지만 앞으로 남은 인생은 꽃이 피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살아왔었는데요. 초등학교 때 엄마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시고 장시간 집을 비우셔야 하는 문제 때문에 트럭 운전을 하시는 아빠를 따라다니면서 살아오다가 같이 일을 하시던 동료분의 가족에게 도움을 받아 학교 생활도 다시 하게 되었지만 짧으면 일주일, 길면 한 달 동안 아빠의 얼굴을 못 보면서 지내왔었어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먼저 세상을 떠난 엄마가 보고 싶어 거의 매일 저녁 눈물을 쏟아내며 살았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다 보니 어느새 중학생이 되었고 고등학교를 지나 성인의 나이가 된 다음 세상 밖으로 나와 독립을 하게 되었죠. 정말 외롭고 힘든 날들을 이겨낸 뒤에 찾아온 또 다른 삶은 저에게 많은 걸 주는 게 아닌 많은 걸 잃게 만드는 또 다른 길이었어요. 열심히 일해서 벌어온 돈은 모으기가 무섭게 여기저기에서 빠져나갔고 빚을 갚는데 대부분 사용이 되었죠. 항상 저에게 미안해 하셨던 아빠는 잠을 이겨내가며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매일같이 장거리 운전을 하셨는데 수면 부족으로 인해 순간적으로 졸음 운전을 하게 되면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결국 아빠마저 세상을 떠나시게 되는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네요. 아빠와 단둘이 개인적으로 시간을 보낸 적은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함께한 날들이 너무 적었더라고요. 좋았던 추억이라고 해봐야 아빠가 트럭 운전하시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기억밖에는 없었죠. 열심히 살면 행복이 찾아올 거라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저에게는 항상 불행만 가득했었어요. 이런 제 삶이 너무 싫었고 왜 살아가야 하는지 의미조차 알지 못했어요. 그저 숨만 붙어 있는 제 삶이 너무 싫게만 느껴졌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시다 보니 저는 더욱더 소극적으로 바뀌게 되면서 매일같이 일이 끝나면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세상을 떠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소중한 사람을 곁에 두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 어느새 30대가 되어버렸고 제 삶을 받아들이며 살아가게 되었죠. 그런데 일하던 회사에서 새로운 직원이 들어왔는데 저와 나이대가 비슷했었어요. 다른 회사에서 오랜 기간 근무를 하다가 이사를 하게 되면서 저희 회사로 들어오게 되었었죠. 경력도 나쁘지 않았고 동료들에게 일을 잘한다고 인정까지 받을 정도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봐왔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저와 인연이 닿게 될 줄 상상조차 하지 못했죠. 함께 일을 하면서 대화를 자주 주고받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조금씩 가까워졌고 처음으로 연애를 하게 되면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네요. 남편은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건강 상태가 별로 좋지 않으셨죠. 제 인생을 조언해 줄 사람이 곁에 없었기 때문에 저는 남편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살아가다 보니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게 되었고 이혼을 할 수 없는 몸 상태라는 현실에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뭐라고 그랬어? 임신? 당신 약 안 먹었어? 어떻게 임신이 될 수 있는 거지? 우리는 상황이 안 좋아서 아기를 낳으면 안 된다고 얘기했었잖아. 우리 엄마 하나 간병하는 것도 얼마나 힘든데 임신까지 하게 되면 앞으로 돈 나갈 때가 훨씬 많아지잖아. 당신이 나랑 결혼하고 회사를 그만두면서 수익이 줄었는데 입 하나 더 딸리면 얼마나 신경 쓰이는 줄 알아? 나 혼자서 임신이 된 것도 아닌데 왜 내 탓을 하는 거야? 그리고 회사는 어머님 간병 때문에 하도 사정을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만두게 된 거잖아. 나도 이런 불안정한 가정 환경 속에 임신을 하게 된 게 좋은 줄 알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 당신이 그렇게까지 정색하지 않아도 출산하면 회사로 복귀할 테니 걱정하지 마. 누가 회사에서 당신 받아준다고 했어? 그냥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어머니 간병이나 신경 써. 그래야 내가 집안일에 관여를 안 할 거 아니야? 요즘 보면 어머니 안색도 많이 안 좋으신데 조금이라도 불편한 거 있으시면 신경 좀 써드리고. 내가 당신이랑 결혼한 이유가 어머님 간병이나 보려고 당신 택한 줄 알아? 임신한 나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당신은 알아? 병원에서도 오래 버티지 못하실 것 같다고 해서 별로 도움이 되지도 않는 약만 드리다 보니 매일 고통받고 계신데 당신은 어머님이 걱정도 안 되는지 술이나 퍼먹고 들어오고 집안의 가장으로서 참 잘하는 짓이다. 우리 아빠는 예전에 가족을 위해 잠 한숨 못 자가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아오셨는지 알아? 그렇게 미련하게 행동하시니까 결국 세상을 떠나신 거지. 나처럼 회사에서 쌓인 스트레스 술로 풀고 즐기면서 살아야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거야. 내가 평생 죽어라 일만 하고 집에 들어와서 엄마 간병하면서 살아가려고 태어난 줄 알아? 그럼 나는 뭐 이런 삶이 좋아서 결혼을 했겠어? 이럴 거면 나한테 왜 잘해준 거야? 나 혼자 사는 게 훨씬 행복했었다고. 뭐 어쩌겠어. 이게 당신 인생인데. 그렇다고 뱃속에 있는 아이 지울 건 아니잖아. 어차피 낳아서 키울 거면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고 살아. 그래야 마음이 편한 거야. 스트레스 받는 게 태아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지 알고 있지? 그만들 좀 해라. 어떻게 된 게 얼굴만 봤다 하면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내가 이 꼴 보려고 너희 결혼 허락한 줄 알아? 하루가 멀다 하고 남편과 싸우는 일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었어요. 이런 삶이 매일 지속되다 보니 저도 점점 지치게 되면서 남편과 그만하고 싶은 마음을 지울 수가 없었죠. 제가 어쩔 수 없이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건 뱃속에 아이도 있지만 한 번 만든 인연 쉽게 끊어낼 수 없다고 시모와 함께했던 소중한 순간들이 제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하는 시간보다 시모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 훨씬 길었기 때문에 그만큼 정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췌장암으로 힘들어하셔서 제 마음이 더 안 좋게 다가오고 있었죠. 하필 시어머니는 제 어렸을 적 저희 엄마와 느껴지는 분위기가 너무 비슷했었어요. 그래서 더 마음이 쓰였고 몸 상태가 좋아지시길 간절히 바랐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시모는 버티기 힘들어 하셨고 저 혼자 남겨질 걸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셨는지 쉽게 눈을 감지 못하셨어요. 매일 하시는 말씀이 제가 너무 불쌍하다며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하셨네요. 이런 힘든 상황 속에 남편이 하루빨리 정신을 차리고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간다면 더는 바랄 게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큰 거를 바라는 것도 아닌데 한 번 사는 인생 제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우울증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남편의 날뛰는 모습은 저를 더욱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생활을 반복해서 살다가는 저도 제정신이 아닐 것 같아 모처럼 일찍 퇴근한 남편과 진지하게 대화를 주고받았어요. 하지만 제가 원하는 답을 쉽게 주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가사를 하고 나는 밖에서 사회생활을 하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거야? 우리 엄마 간병하는 게 그리 싫어? 지금 내 말 뜻을 못 알아먹는 거야? 당신이 회사에서 힘들게 일하는 거 내가 모르는 거 아니잖아. 그런데 어머님이 하루가 다르게 몸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고 계시는데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아갈 수는 없는 거 아니야?
당신은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셨으면 좋겠어? 나는 우리 부모님이 내 곁을 떠나셨을 때 정말 하늘이 무너질 것처럼 너무 괴롭고 슬펐는데 당신은 어머님을 짐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 그래도 당신을 낳아주신 분이잖아. 그럼 기본적으로 해야 될 도리는 하고 다른 일을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나도 점점 배가 불러오고 몸도 무거워지는데 그래도 남자인 당신이 조금이라도 도와준다면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내 뱃속에 있는 우리 아이한테도 앞으로 좋은 아빠 엄마가 되어야 할 텐데 언제까지 불평만 늘어놓고 살 수는 없잖아. 내가 이렇게까지 부탁하는 건 정말 너무 힘들어서 그래. 도와줄 수 있는 거지? 생각 좀 해볼게. 솔직히 나 당신이랑 결혼하기 전에 정말 많이 힘들었거든. 회사에서 생활하는 게 즐거울 정도였어. 집에만 오면 고통받고 있는 엄마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한숨밖에 안 나오더라고. 그런데 당신이랑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이제야 숨통이 좀 트였는데 이것까지 양보하라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조금만 더 고생해줘. 의사가 그랬잖아. 길어야 몇 달이라고. 약으로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데 목숨줄 부여잡아 봤자야. 시간이 다 해결해 주니까 그때 돼서 여행도 좀 가고 우리끼리 좋은 시간 보내면 되잖아. 뱃속의 아이도 신경 써서 키우면 되는 거니 몇 달만 더 참아봐. 당신 지금 그게 말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머님이 하루라도 빨리 세상을 떠나셨으면 좋겠다는 거네? 누구 때문에 당신이 이 세상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 건데 조금의 감정도 없이 그런 막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뱉는 거야? 이런 사람이었다는 걸 미리 알았다면 나는 당신이랑 결혼도 하지 않았을 거야. 앞으로 투명 인간 취급하면서 살 테니까 모든 건 혼자서 알아서 해. 당신이랑 엮여있는 모든 것들 하나도 도와주지 않을 거니까. 내가 그동안 살면서 알았던 사람들 중에 남편이라는 당신이 이 세상에서 제일 모진 사람 같아.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엔 그냥 이혼하고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는 게 훨씬 낫겠어. 남편은 제 말이 듣고 싶지 않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그날도 어김없이 술 약속이 있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 버렸어요. 저는 그날 정말 많은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화가 나기도 했지만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 저런 사람을 아빠라고 소개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과 대화하는 걸 전부 다 듣고 계셨던 시모도 남편의 말들이 충격으로 다가왔는지 숨죽이며 흐느끼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자포자기한 상태로 제 할 일을 묵묵히 해가며 남편과는 남남인 것처럼 집에서도 서로 아는 체 하지 않고 지내왔었어요. 시모의 건강 상태는 더욱더 악화가 되어갔고 힘겹게 버티시다가 결국 손주가 태어나는 것도 못 보신 채 세상을 떠나시고 마셨네요.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했고 남편은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집으로 들어오더니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은 채 저에게 그동안 수고했다는 말을 꺼내고 있었어요. 당신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셨는데 어떻게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아? 지금 나보고 수고했다는 말이 나와? 그럼 내가 뭐라고 그래? 그동안 우리 엄마 간병한 거에 대해 수고했다고 얘기한 것 뿐이잖아. 덕분에 나는 편하게 지낼 수 있었고, 이제는 내 삶을 찾게 됐는데, 당연히 당신한테 고마워해야지. 임신하고도 10달 내내 간병하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 그래서 이제 당신한테도 자유를 줄 생각인데 괜찮지? 나한테 입이 닳도록 얘기했던 거 이제 들어주려고. 나도 진지하게 생각해봤는데 이혼하자고 얘기했던 거 들어줄게. 나도 당신이랑 사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었어. 간병해줄 사람이 필요했던 것 뿐이니까. 당신을 이용한 건 맞는데 그래도 사랑이 있으니까 결혼을 한 거지. 내가 아무하고나 살림을 차리겠어? 그동안 내가 당신한테 힘들게 한 게 있으면 이제 그만 털어버리고 새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한 번뿐인 인생은 소중한 거잖아. 나도 자유라는 걸 느껴보고 싶다. 아이가 태어나도 너무 걱정하지 마. 양육비는 지원해 줄게. 나한테 자유가 찾아왔는데 그 정도도 못 해주겠어? 그래서 내가 임신은 절대 안 된다고 했던 건데 당신만 힘들어지게 생겼잖아.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시니까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는 거야? 이혼을 하자고? 지금까지 힘들게 어머님 간병한 나를 폐기 처리하겠다는 거네? 왜? 뱃속에 있는 아이가 당신의 인생길을 가로막을 것 같니? 또다시 발목을 잡힐까봐 그게 두려워서 이혼을 하자는 거야? 혼자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당신은 안 살아봤으니까 모르는 거야. 나는 한평생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거든? 원하는 대로 한번 살아봐. 시간이 지나고 분명 뼈저리게 후회할 날이 올 거야. 남편은 더 이상 제가 필요 없다며 그 자리에서 이혼 서류를 내밀었어요. 기다렸다는 듯이 모든 걸 준비한 상태였습니다. 저도 더 이상의 미련은 남아있지 않아 서류에 서명을 하게 되었고 시모의 장례를 진행하게 되었네요. 남편은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서둘러 자신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길 바랐습니다. 남편과 이혼을 하고 남겨진 건 뱃속에 있는 아이밖에 없었고 순식간에 너무 많은 사건들이 저를 힘들게 했는지 진통이 시작되면서 고통스러워지자 서둘러 산부인과를 찾아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혼자서 이를 악물고 출산을 하게 되었고 그동안 뱃속에서 고생 많았을 아들을 품에 안아볼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이혼을 할 때 받았던 위자료와 그동안 제가 살면서 모았던 돈들로 다른 지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정말 개차반 같았던 남편이 제 옆에서 속을 썩이는 것보다 차라리 아이와 단둘이 살아가는 게 훨씬 더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또 다른 삶은 저에게 많은 변화를 주었고 제 아들에게는 저와 같은 아픔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연락 한 통 없었던 남편이 어느 날 저에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당연히 받지 않았는데 문자를 남겼길래 확인을 해보는 순간 너무 놀라 핸드폰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전송된 사진 한 장과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남편의 핸드폰으로 저에게 보낸 문자였어요. 어쩔 수 없이 남편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게 되었고 의문의 여자가 알려주는 위치로 가서 직접 확인해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은 어느 아파트 건물이었는데 택시에서 내린 저를 보며 누군가 다가왔고 그 사람을 뒤따라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딱 봐도 비싸 보이는 아파트였는데 엘리베이터는 30층에서 멈추었고 안내를 받아 문 앞에 서니 누군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저와 처음으로 마주하게 된 한 여자는 표정이 상당히 불편해 보이는 상태였어요. 저와 나이대가 비슷해 보이는 여자는 저를 안내해 방문을 여는 순간 남편이 호흡기를 달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에 전송되어 있던 사진과 똑같은 모습을 보고 있는데 제 옆에 있던 여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갑자기 저에게 무릎을 꿇으며 부탁을 하기 시작했어요. 두 분이서 이혼하셨다면서요? 저도 그냥 가볍게 즐기려고 만난 사이였는데 이 사람이 집착이 하도 심해서 제가 싫다는데도 끝까지 달라붙더라고요. 그래서 사람 하나 괜찮아 보여서 진작에 만나보기로 했거든요. 제가 외로움을 많이 타는 성격이라 이 사람의 자상함에 결국 빠져버렸고 결혼까지 생각하며 연인 사이로 지내고 있었는데 저희 집에 부모님이 연락도 없이 찾아오셔서 이 사람이 집에 숨어 있다가 들켜버렸는데 저희 아빠가 화가 많이 나셨는지 난리를 치셨거든요. 그런 와중에 이 사람이 도망을 치는 걸 아빠가 사람들을 시켜서
붙잡으라고 지시를 내렸는데 그런 안 좋은 상황 속에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서 얼굴만 빼고 전신 마비가 되어버렸어요. 병원에서도 정상으로 돌아오기가 힘들다고 했어요. 사람이 죄책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 인생을 평생 이 사람 병간호만 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도움받을 곳도 없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하다가 이 사람 핸드폰에 전부인 전화번호가 있길래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연락을 드린 거네요. 저 좀 도와주실 수 없으신가요? 금전적인 부분들은 제가 지원을 해 드릴게요. 보니까 상황도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제가 죄책감을 떨쳐버릴 수 있게 대신 옆자리를 지켜주실 수는 없으신가요? 원하시는 금액 얘기하시면 제가 부모님께 얘기해서 맞춰드리도록 할게요. 솔직히 이 사람이랑 결혼할 생각 조금도 없었거든요. 잠깐 즐기려고 만난 것뿐인데 내 인생이 이렇게까지 망가질 줄 몰랐어요. 여기 아파트가 그래도 상당히 비싼 아파트거든요. 거기에다가 로열층이라 사시는 데는 문제 없을 거예요. 이 사람 인생을 대신 책임져 주신다면 이 집 바로 드릴 수 있어요. 사람 하나 살린다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둘이 좋아서 즐기고 만난 걸 처음 본 여자는 저에게 뒷수습을 해달라고 어이없는 말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말이라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죠. 남편은 병원에서 수술을 끝낸 뒤 이 여자가 병원에 들락거리는 걸 부모가 원치 않아 자리를 옮긴 듯 보였어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을 정도의 처참한 모습을 하고 눈을 감은 모습의 남편을 보고 있는데 정말 한심해 보였죠. 자유의 몸이 됐다고 기뻐하던 사람이 몇 달 만에 얼굴만 빼고 전신 마비가 되어 있는 상태로 제 앞에 누워 있는 걸 보니 그동안 저한테 주었던 아픔에 대한 업보 같았습니다. 여자는 잠시 뒤 남편이 깰 거라면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겠다며 자리를 피해 주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 잠시 뒤 남편이 고통스러운 얼굴로 눈을 떴고 힘겹게 누군가를 부르길래 제가 남편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정말 한심하다. 자유를 찾겠다던 놈이 결국 이 꼴을 하고 누워있는 거야? 그러게 왜 하지도 않던 짓을 해서 이런 끔찍한 상황까지 만들어? 내가 뭐라고 그랬어? 언젠가 후회할 날이 찾아올 거라고 했지?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을 정도라며? 얼굴만 빼고 전신이 마비가 되었다는데 저 여자가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더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력으로 내 인생을 사겠다는 거야. 내가 당신을 책임지면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주겠대. 여기 아파트도 꽤 비싸 보이는데 그냥 주겠다고 하더라. 그런데 내가 어머님 병간호 정말 힘들었거든? 당신이 조금도 도와주지 않아서 그때만 생각하면 너무 끔찍한데 저 여자는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는 것 같더라고. 당신의 병간호를 내가 대신 해주길 원하고 있어. 한마디로 더 이상 데리고 놀 필요가 없어진 당신을 나한테 돈을 주고 폐기 처분하겠다는 거야. 정말 웃기지 않아? 인생이라는 게 이런 건가 봐. 결국 자기가 저지른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분명 그에 따른 처벌이 뒤따른다는 거야. 당신도 이런 꼴이 될 줄 전혀 몰랐지? 그때는 내가 정말 미안해. 지금 생각해보니까 당신한테 그동안 못된 짓만 골라서 한 것 같아. 충분히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어. 내 옆에 있어주면 안 될까? 많은 거 바라지 않을게. 부탁이야. 그래도 우리 좋았던 기억들도 많잖아. 미안하지만 나는 당신 옆에서 평생 동안 수발들며 살고 싶지 않아. 저 여자도 지금 당장 나한테 모든 걸 떠넘기고 싶어서
금전적으로 지원해준다고 하지만 시간 좀 지나면 또 다른 모습으로 나를 대하겠지. 그동안 얼마나 아픈 경험을 많이 해왔는데 2번 다시 똑같은 삶을 반복하고 싶지 않아. 당신의 인생이 곤두박질 치는 걸 내 2눈으로 똑똑히 볼 거야. 어떻게든 살려고 발버둥 쳐봐. 그래야 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더욱더 열심히 살아가지. 사람 목숨 참 즐기다더니 그냥 세상 떠나면 될 것을 끝까지 여러 사람 피곤하게 만드는구나. 여자도 당신의 그 더러운 혀 때문에 속아 넘어간 피해자 중 한 사람이겠지. 그런데 어쩌겠어. 이런 경험을 해봐야 앞으로의 인생을 더욱더 조심해서 살아가지 않겠어?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일어나 보도록 할게. 전 남편은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떠나지 않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미련도 없었고 돈 때문에 또다시 남편과 엮이고 싶지도 않았어요. 여자는 정말 많은 돈을 준다고 했지만 증명된 것도 아니었고 사람 마음 언제 변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힘들 것 같다며 인사를 한 뒤 집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제서야 본성을 드러낸 여자는 저에게 막말을 퍼붓기 시작했네요. 무슨 여자가 왜 이렇게 의심이 많아? 더럽게 안 넘어오네. 그쪽이 전부인이라 그래도 조금이나마 좋았던 감정이 남아있을 것 같아 불구가 된 저 사람 떠넘기려 했는데 그게 그렇게 싫었어? 하기야. 저 인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내가 많은 돈을 지어주겠어? 지나가다가 마주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다시 한번 얼굴 마주하게 되면 그땐 나도 그쪽을 어떻게 할지 장담할 수 없거든요. 보는 눈만 없었어도 저 옆에 똑같이 누워있게 만들 수도 있다고. 세상이 그쪽이 원하는 대로 마음처럼 되는 줄 아세요? 돈이면 다 되는 줄 아는 당신이 잘못된 거죠. 원래 부유하게 자란 사람들은 전부 다 돈으로 해결하려 하나요? 어떻게 할지 모른다고요? 한번 해보세요. 그런다고 내가 눈 하나 깜빡할 줄 알아요? 여자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는지 가만두지 않겠다며 난리를 쳤지만 갑자기 들어온 여자의 부모님을 보고 화들짝 놀라면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신 2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고 저는 급하게 아파트에서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왔네요. 하마터면 제 인생까지 말아먹을 수 있었던 순간이라 온몸이 떨려왔어요. 분명 남편은 오래가지 못해 세상을 떠날지도 모르겠네요. 돈 많은 사람들이야 그런 거 하나쯤은 아무것도 아니겠죠. 저는 그날 이후로 핸드폰 번호도 바꾸고 혹시 몰라 다른 곳으로 다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 아이를 지키기 위해 선택해야 될 일이었죠. 그렇게 2번 다시 연락도 오지 않고 더 이상의 문제거리들은 생기지 않았지만 마음이 편한 건 아니네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제가 전 남편을 도와줄 마음이 전혀 없었고 배신감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전신마비가 되어 있는 모습을 봐도 전혀 동요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저와 돌아가신 시모에게 했던 행동들에 대해 충분히 뉘우치며 뼈저리게 후회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원하는 건 그거 하나네요. 앞으로 제 아이와 함께할 남은 인생은 꽃길만 펼쳐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언제나 축복이 함께하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남편과 이혼을 결정하게 된 40대 여자입니다. 지긋지긋했던 10년의 결혼 생활을 이제야 청산하게 되었네요. 그런데 남편 놈은 그 난리를 쳐놓고 저한테 무슨 미련이 남았는지 다시 시작하자고 숙려 기간 전에 저와 재결합을 원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이미 저는 이혼 도장 찍었고 이제 한 달도 안 남은 기간을 다시 되돌려
과거의 힘들었던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지금까지 참고 같이 살아주고 기회를 줬을 때 잘하면 될 것을 이미 떠나가 버린 배를 다시 붙잡으려는 한심한 남편놈의 추악한 실체를 여러분들께 고발하고자 합니다. 남편은 저와 결혼 이후 항상 본가를 우선순위로 두었고 저희 친정은 관심조차 없었어요. 너무 대놓고 차별을 하다 보니 이 문제로 서로 부딪히게 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사위라고 항상 좋은 말 해주고 남편만 오면 뭐라도 챙겨주고 싶어서 집으로 돌아갈 때 양손 가득 준비해서 보내시는데 남편은 그런 걸 당연하게 생각해 왔어요. 반대로 저는 시댁에만 가면 시모의 잔소리에 제 편에 서서 한 번도 얘기해 주지 않았던 남편한테 상처와 실망을 너무 많이 받아 자주 눈물까지 훔치게 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 삶이 반복이 되다 보니 언제부턴가 아이가 아빠가 없다는 게 불쌍해서 참고 살아야지 했던 그런 감정에서 저부터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점점 더 크게 들기 시작했어요. 그런 복잡한 감정이 저를 힘들게 만들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저를 분노하게 만들었고 이 문제로 참아왔던 서운한 감정들이 결국 터져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왜 나한테 그래?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있는 경조사인데 신경 좀 써주는 게 그게 그렇게 불만이야? 서운하면 당신도 매번 300씩 챙겨주면 되지. 내가 능력이 되니까 이 정도 해주는 건데 뭔 상관이야? 그리고 이번에는 내가 출장 때문에 당신 혼자 가라고 했잖아. 매번 맞춰줄 수 없다는 거 알면서 바라는 게 왜 이렇게 많아? 자, 여기 3만 원. 이번에 장모님 용돈 드려. 이 정도면 충분하잖아. 당신도 돈 벌고 있으면서 나한테 바라는 게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우리 부모님한테 잘하면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당신 하는 거 보면 해주고 싶지가 않아. 나 지금 업무 때문에 바쁜 거 안 보여? 장모님 칠순이 뭐 대단하다고 일하는 것까지 방해해. 누구나 다 나이 먹는 거 뭐하러 챙겨? 당신 애나 챙겨. 말을 해도 꼭 그렇게 상처되는 말을 해야 돼? 그리고 내가 언제 이딴 3만 원 받고 싶다고 그랬어? 우리 부모님은 그냥 같이 밥 한 끼 하고 싶어 하는 건데 지금 나랑 뭐 하자는 거야? 내가 시부모님한테 뭘 얼마나 못했다고 우리 집안을 이딴 식으로 취급을 해. 때 되면 직접 찾아뵙고 시키는 거 군말하지 않고 했으면 된 거 아니야? 저희 엄마가 칠순이셔서 친정 식구들과 함께 경조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사위로서 도와주겠다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일적으로 많이 바쁘다고 핑계를 대는데 불만 가지지 않고 제 할 일 묵묵히 했었고 시모가 저에게 선물을 가지고 싶다 했을 때 실은 내색하지 않고 시모가 원하는 거 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명품 가방을 칠순잔치 전에 입이 닳도록 얘기하셨고 남편도 집안의 큰 며느리가 그 정도는 해줘야 된다고 하길래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저희 엄마 칠순 때 남편이 잘 챙겨주겠다는 그 말 한마디에 혹해서 시모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로 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했던 말은 전부 다 거짓이라는 걸 남편이 저를 대하는 태도에서 알게 되었고 3만 원을 제 얼굴을 향해 던졌을 때는 기분이 더러웠어요. 제가 한 만큼 남편도 하길 원했었는데 그건 제 착각에 욕심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고 남편한테 크게 상처를 받은 이후부터는 조금도 상대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던진 3만 원을 제가 받지 않고 서재를 나가려 하자 평생 머릿속에서 지워질 수 없을 만큼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저희 집안은 3만 원도 과한 거라며 무시를 했는데 그때 남편과 함께 살아온 세월에 대한 후회가 밀려왔고 결국 참을 수 없을 만큼 정신적 충격을 많이 받았던 저는 남편에게 큰 소리로 이혼하자는 말이 나오게 되었네요. 이혼? 나 좋다고 따라다닐 때는 언제고? 갑자기 무슨 이혼이야? 그렇게 쉬웠으면
당신이랑 벌써 갈라섰겠지. 3만 원도 감지덕지로 생각해. 나도 당신 집안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래도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충분하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돌아오는 건 결국 이런 식이니 내 속이 안 뒤집어지겠어? 그래서 곧 출장을 떠나야 되는 사람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해야 되겠어? 당신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교통사고라도 나야 속이 후련하겠냐고. 어차피 싫다고 했으니까 나도 더 이상 신경을 써줘봤자 뭐 하겠어. 어차피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더 노력하고 싶지도 않고 그만 끝내고 싶어. 누구 마음대로 끝내겠다는 말을 하는 거야. 끝내도 내가 끝내지. 당신이 나한테 이혼을 통보할 권리는 없어. 쓸데없는 말 할 시간에 가서 해나 봐. 이기적인 남편과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아 서재에서 나왔고 소중한 제 인생을 남편 놈과 함께 살면서 허비하고 싶지 않아 저 혼자 이혼 소송을 준비했어요. 끝까지 참아보려고 노력을 해봤지만 저희 집안을 대놓고 무시하고 차별하는 행동이 저를 더 이상 참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냥 이혼하고 속 편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날 이후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듣게 된 시모는 저를 시댁으로 불렀어요. 저 혼자 임의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어이없어 했습니다. 어차피 소송 끝나면 저는 얼굴 볼 필요도 없는 남이라 그동안 참아왔던 걸 전부 다 쏟아내려고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왔냐? 앉아봐라. 너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거야? 내 아들과 정말 갈라설 작정이야? 서로 젊은 나이 다 보내고 이제 와서 이혼하면 둘 다 손해인 거 알면서 이를 왜 이렇게 키우는 건데? 서로 안 좋은 감정이 있더라도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살아가면 속 편하잖아. 어머님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하시는 거죠. 제가 그 일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아오면서 살아왔는지 아세요? 며칠 전에도 저희 엄마 칠순 때문에 가족들끼리 식사 함께 하자고 했는데 칠순이 대수냐고 일이 더 우선이라면서 장모님 용돈이나 드리라고 3만 원을 제 얼굴에 던지더라고요. 제가 그 사람한테 3만 원 받자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저희 부모님이 사위 얼굴 보고 싶다고 하셔서 얼굴 좀 비추자고 했던 건데 그 말이 욕먹을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나도 대충 어떤 상황인지 내 아들한테 듣긴 했었다. 일이 많이 바쁘니까 챙길 수가 없어서 이번에는 네가 신경 좀 써주라고 했던 건데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 그런데 네가 혼자 가는 게 싫었는지 내 아들한테 신경질적으로 나왔고 결국 부부싸움으로까지 이어졌었다며? 그냥 좀 이해해주고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였잖아. 아버님 칠순 때 제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아시면서 어머님도 지금 그 일을 두둔하는 거예요? 저와 한 약속은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게 맞는 거였어요. 그런데 막상 때가 되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요리조리 빠져나가려다 얼굴을 붉히게 된 건데 아무리 바쁘다고 해도 저희 집안 경조사면 사이로서 기본적인 건 해야죠. 그리고 바쁘다는 건 핑계예요. 주말에 회사 쉬는 거 뻔히 알고 있는데 저희 집에 가고 싶지 않아서 일부러 일이 있는 척 거짓말을 하는 거라고요. 그렇다고 이 문제가 이혼 소송까지 갈 상황이니? 웬만하면 그냥 네가 기분 풀고 여기에서 그만했으면 좋겠다. 안 좋게 몰아가봤자 서로 상처만 받게 되잖아. 그리고 애도 생각해야지. 분명 네가 키우려 할 텐데 그럼 아빠가 없다는 거에 얼마나 슬프고 우울하겠어. 좋게 말할 때 이번 일은 넘어가거라. 아니요. 다른 건 다 참고 살아왔었지만 저희 집안 무시하는 행동은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우리 애가 그이한테 뭘 보고 배우겠어요? 차라리 아빠 없이 사는 게 정신건강상 훨씬 더 행복할 것 같은데요? 어머님이 그 일을 감싸고 도니까 본인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도 모르는데 이번에 그냥 넘어간다 해서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10년을 함께 살았어요. 그 사람 성격 전부 다 파악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달라질 수 없다는 것도 잘 알아요. 이혼은 무조건 진행할 거예요. 시모는 제가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이혼에 대한 확고한 마음을 표현하자 기분이 많이 안 좋았는지 점점 더 언성이 높아졌어요. 한참 동안 시모와 단둘이 진지하게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남편이 제가 시댁에 온 걸 시모에게 들었는지 일그러진 얼굴로 저를 바라보면서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내일이 장모님 칠순 잔치라고 했지? 저번에 내가 던져준 3만 원은 받기 싫다고 난리치더니 얼마를 원하는 거야? 우리 집에 경조사 때마다 300씩 챙겨줘서 이번에 너한테도 그 정도 챙겨주길 바라는 거야? 그래야 이혼하겠다는 말이 쏙 들어갈 것 같아? 내가 장모님한테 받지를 않는데 굳이 챙겨줄 필요가 없잖아. 형편이 안 좋으니까 이번 기회에 돈 좀 챙길 줄 알고 기대 좀 하고 있었겠지. 우리 아버지 칠순잔치 하셨을 때 당신이 몸으로 때웠었잖아. 그때 한 약속이 있으니까 나도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거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별로 해주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미 현저히 떨어졌는데 굳이 내가 당신 집안 경조사 때문에 큰돈을 줄 필요는 없잖아. 그래서 저번에 3만 원도 과하다고 생각된 거야. 사랑하는 마음이 컸으면 300이 아닌 3천도 줬겠지. 당신이랑 나는 애 때문에 사는 거지.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사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냥 기본적인 것만 하고 살자고. 이혼하는 것도 피곤한 일인데 감정 소모할 필요 있겠어? 그리고 나는 당신과는 이혼을 해도 내 자식과는 떨어져서 살 수 없어. 내 자식을 당신이 데려가는 건 불공평하지. 그리고 집안 형편도 안 좋고 번 돈도 쥐꼬리만 한데 교육이나 제대로 시킬 수나 있겠어? 당신이 이런 식으로 이혼 강행하는 거 우리 애한테 정서적으로 상당히 안 좋아. 그럼 내가 이렇게까지 나오기 전에 잘 하던가. 이제 와서 뭐 하자는 건데? 나한테 상처 다 줘놓고 이혼까지 못하겠다고 하면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당신과 법적 싸움으로 이기던 지던 나는 무조건 이혼소송 진행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당신 없어도 쥐꼬리만한 월급 받아가면서 아이 충분히 잘 키울 수 있어. 얘가 지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셰미 앞에서 큰 소리야? 당장 집안의 가장이 얘기하면 알아먹고 이혼 생각 쳐보면 될 것을. 너까지 깨감히 내 아들 말을 무시해? 시모는 제가 남편의 말에 반박했다고 붉어진 얼굴로 저에게 막말을 쏟아냈어요. 남편은 고혈압이 있는 시모가 흥분하는 모습을 보고 걱정이 됐는지 더 이상의 대화는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이 모든 게 본인이 마누라 잘못 들인 잘못이라면서 모든 책임은 남편이 지겠다고 뒷목을 붙잡고 있는 시모를 부축해 방 안으로 모시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잠시 뒤 거실로 나온 남편은 저와 할 말이 있다며 자리를 옮겼고 그렇게 남편의 뒤를 따라 집 밖으로 나오게 된 저희 부부는 시모가 옆에 있어서 제대로 나누지 못했던 대화를 심각하게 주고받았어요. 남편은 무조건 이혼만큼은 안 된다며 딱 잘라 말을 했지만 저는 무조건 이혼을 강행할 거고 입 아프게 더 이상 똑같은 얘기하고 싶지 않다면서 법정에서 보자며 친정으로 돌아가려 했는데 남편이 갑자기 저에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 제 어깨를 강하게 쥐어잡더니 몸을 돌이킨 뒤 얼굴만한 손바닥으로 제 뺨을 향해 사정없이 내리쳤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피할 틈도 없었는데 머리가 핑 하고 돌 정도로 어지러움과 뺨이 얼얼해질 정도로 남편의 돌발 행동은 저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오게 되었네요. 아, 진짜 더럽게 말 안 듣네. 내가 이혼만큼은 하고 싶지 않다고 분명히 말을 했을 텐데.
그런데 끝까지 고집을 피우는 건 나랑 정말 한번 해보자는 거야? 너까지 게 나랑 법적 싸움으로 이길 수나 있을 것 같아? 경조사 그거 신경 좀 안 썼다고 이혼까지 가야 될 일이냐고. 적당히 경고 줬으면 그만할 것이지. 우리 엄마 혈압 오르게 해서 쓰러지게 만들 작정이야? 이번이 정말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건데 만약에 네가 쓸데없이 이혼 소송을 진행한다던가 내가 방금 손 올린 거에 대해 추가적으로 소송을 제기한다면 당신은 우리 건우 평생 얼굴 못 볼 줄 알아. 내가 못할 것 같지? 처신 똑바로 하는 게 좋을 거야. 아무리 네가 아이를 옆에 끼고 있다 해도 아빠인 나도 아이를 데려갈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만 기억해두어. 너는 어떻게 날이 가면 갈수록 고집만 세지냐? 제발 숨 좀 쉬면서 살자. 남편이 제 뺨에 손을 올린 순간 저도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들을 양손 끝에 전부 모아 남편의 뺨에 손을 수차례 올려 버렸어요. 동등이 뺨을 맞게 된 남편은 꼭지가 돌아 저에게 발길질을 했고 시댁집 앞에서 남편과 저는 몸싸움까지 벌어지면서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되어 버렸어요. 흥분한 남편은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저를 향해 사정없이 발길질을 퍼부었고 저도 당할 수만 없어서 눈에 보이는 모든 걸 남편을 향해 집어 던졌어요. 그렇게 한바탕 몸싸움이 격하게 일어나고 있었을 때 시부가 현관문을 열고 고함을 치셨고 그제야 남편에게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던 저는 겨우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부부는 정말 끝이었고 이혼에 대한 확고한 마음이 들었어요. 다행히 얼굴은 크게 다치지 않아 다음날 엄마 칠순잔치는 참석할 수 있었지만 좋은 기분으로 엄마를 축하해드릴 수는 없었네요. 그런데 저희 엄마 칠순잔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했던 남편이 한창 좋은 분위기로 끌고 가고 있었을 때 저희 가족 앞에 나타났어요. 이미 부모님과 친척분들은 저와 남편이 이혼을 결정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반갑게 맞아주지는 않았습니다. 사위 왔는데 아무도 아는 척을 안 해주시네. 당신이라도 나한테 와야지. 왜 가까이 오지를 않고 멀뚱히 쳐다만 보고 있는 건데? 어제 일 때문에 화가 많이 났나 보네. 그런데 당신만 상처를 받은 게 아니라 나도 상처를 많이 받았거든. 항상 매번 불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말을 듣고 있던 내 기분은 어떻겠어?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건데 어차피 당신이랑 나는 어제 그 일이 있고 난 이후로 완전히 끝났다는 거 몰라? 더 이상 봐줄 일도 없고 평생 당신을 원망할 거야. 자네가 여긴 어디라고 와? 이미 전부 다 들었으니 돌아가게. 우리 집안이 아무리 형편이 없다 해도 자네한테 무시당할 정도는 아닌데 네가 뭔데 내 딸 얼굴에 손을 대고 발길질을 해? 얘가 오늘 얼굴 봤을 때부터 표정이 안 좋아 보이길래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다만 이렇게까지 자네가 개차반일 줄은 몰랐네. 네, 버릇없는 사이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저희 엄마가 어제 혈압이 올라서 결국 병원에 입원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잔치를 벌이고 있을 거라 생각하니 속이 뒤집어지대요. 그래서 오늘 거하게 한바탕 하려고 찾아왔네요. 오고 싶지 않았지만 직접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저희 엄마의 칠순잔치를 쑥대밭으로 만들었고 음식이며 물건들을 전부 다 집어 던져버렸어요. 가족들과 친척분들이 남편을 말렸지만 이미 남편이 저희 가족 앞에 나타난 순간부터 엄마의 칠순잔치는 전부 망쳐버리게 되었습니다. 통제가 되지 않을 만큼 남편은 이성을 잃어버려 물건을 전부 다 때려 부수고 나서야 어느 정도 화를 가라앉혔어요. 그리고 그 사이 경찰들이 와서 남편을 제압했는데 발버둥을 치던 남편한테 갑자기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상황이 닥쳤고 저희 가족은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경찰들을 뿌리치고 저에게 달려들려고 하자 가족 모두가 남편을 막으려던 순간 바닥에 널브러진 물건들과 음식들 때문에 바닥이 미끄러웠는지 그 자리에서 공중으로 떠오를 만큼 하늘로 붕 뜨더니 바닥으로 떨어졌는데 남편의 비명소리가 잔칫집에 울려 퍼졌고 저는 너무 놀라 비명까지 질러버렸어요. 저에게 뛰어오기 전까지는 멀쩡했던 손가락들이 무언가 날카로운 거에 부딪혔는지 얼굴에 혈흔이 솟구침과 동시에 남편은 바닥을 뒹굴었고 손이 아프다면서 엄청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남편의 손가락 4개가 전부 잘려버린 상태였어요.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경찰들은 서둘러 지혈을 시킨과 동시에 병원으로 데려가기 위해 밖으로 데리고 가려 하는데 바닥에 떨어진 손가락 중에 2개는 찾았는데 2개가 어디로 굴러갔는지 보이지가 않았어요. 찾아야 봉합을 하든지 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지 않자 경찰들은 일단 병원부터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나머지 2개 손가락을 찾는 즉시 병원으로 가져와 달라고 저희 가족들에게 부탁을 하고 그 자리를 서둘러 떠났습니다. 남편은 병원에 가면서 저에게 손가락 2개를 꼭 찾아달라며 크게 소리를 질렀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찾아보기가 싫더라고요. 한 번뿐인 저희 엄마 칠순잔치 망치고 가족들 모두에게 상처를 줘놓고서 본인 손가락은 찾고 싶은지 저에게 찾아달라는 말을 했을 때 조금도 도와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엄마는 찝찝하다면서 바닥에 떨어진 손가락을 찾아주는 게 좋지 않겠냐고 굴러다니는 게 있는지 잘 확인해 보라면서 좀 전에 사고 현장 주변을 손으로 가리켰어요. 알고 보니 엄마 앞에서 회를 썰며 퍼포먼스로 음식하시는 분이 보여주려 하다가 남편이 들어와 난리를 치면서 아수라장이 되었을 때 남편이 회칼 쪽으로 넘어지게 되었고 엄청난 충격음과 무게 때문에 날이 서 있던 회칼에 남편의 손가락 4개를 잃게 된 것 같아 보였어요. 남편의 몸무게가 100kg가 넘어서 몸무게에 눌려 차마 2눈 뜨고 볼 수 없는 일이 벌어져 버리게 되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워낙 바닥이 음식들과 물건들로 뒤덮여 있어서 찾는 것도 쉽지 않았었는데 그 순간 저희 오빠가 남편의 손가락을 찾았다며 한 곳을 가리켰어요. 엄마는 당장 병원으로 건네주고 오라며 오빠한테 지시를 내렸는데 남편 때문에 좋은 날을 망쳐버린 터라 오빠는 봉투에 들어있는 손가락을 병원으로 직접 가져가지 않았어요. 오빠는 바닥에 떨어져 있던 작은 상자 하나를 주워들어 손가락 2개를 상자 안에 넣은 뒤 오히려 이 방법이 더 빠를 거라며 퀵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오빠는 상자에다가 저희 엄마 칠순잔치 기념의 답례품이라면서 병원으로 퀵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먼저 병원에 도착해 있던 시모에게 전화가 왔어요. 상자 안에 있던 내용물을 확인하신 것 같았습니다. 너 나랑 뭐 하자는 거야? 내 아들한테는 1분 1초가 급한데 어떻게 이걸 퀵으로 보낼 수가 있어? 병원에서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 답례품이라고 적어두었던 상자 안에 손가락을 내 아들의 손가락에 봉합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손가락 2개는 살릴 수 없다잖아. 왜 이런 행동을 한 거야? 바로 달려와 줄 수도 있었잖아. 저희는 직접 가는 것보다 퀵이 더 빠를 줄 알았죠. 퀵으로 보내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된 건 본인이 저지른 행동으로 인해 얻게 된 업보잖아요. 저희 엄마 오늘 칠순잔치인 거 알고 있으면서 와서 전부 다 때려 부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저희가 손해본 부분에 대해선 위자료 소송도 진행할 거예요. 이혼 소송과 함께 우리 가족이 피해본 것까지 전부 다 보상해 주셔야 될 거예요. 그러게 누가 남의 경조사에 와서 난리 치래요? 저희는 할 만큼 했어요. 손가락 찾아주는 게 쉬운 줄 알아요? 택배 보내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하라고요.
본인의 잘못으로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하니 어머님이 잘 돌봐주시면 되겠네요. 우리 아들 손가락에 문제가 생긴 거 나도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거다. 누가 피해자인지 한번 해보자고. 나도 끝까지 물고 늘어질 거야. 남편은 결국 자신의 손가락 2개를 봉합시키지 못했고 나머지 2개는 봉합을 했지만 정상으로 돌아올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이 문제로 시댁 식구들은 저희 가족들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했지만 저희 측 의견까지 듣게 된 판사는 애초부터 남편이 먼저 시작을 했고 그런 안 좋은 상황을 자초해서 만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가락 2개를 찾아서 특송으로 보내준 건 최선의 방법이었다면서 그때가 주말이라 차도 많이 막히는 상황에서 특송 배달은 제일 빠른 선택이었다고 저희 가족의 잘못은 하나도 없다고 손을 들어주었네요. 결국 법정에서 패소를 하게 된 시댁 식구들은 아수라장이 되어버렸고 저는 그날 이후 남편과 이혼까지 하고 저희가 받은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었어요. 거기에 더해 남편의 폭력성이 드러나면서 아이에 대한 양육권까지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남편은 본인의 손가락에 장애가 생기게 되자 생활에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는지 이혼하고 숙려기간이 1달도 안 남게 된 저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어요. 앞으로 평생 잘하겠다고 했지만 저는 그 말을 절대로 믿어주고 싶지 않아요. 그동안 제가 받았던 상처를 생각하면 다시 되돌아갈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본인이 저지른 업보이니 앞으로의 인생 감수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정말 기가 막히고 충격적인 사건이었지만 그 사람들과의 악연을 끊어냈다는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 인생이 밝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